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드 튜브입니다. 자, 먼저 수급 동향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은 소폭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오늘은 특이한 게 이제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네요. 거의 9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죠. 이 상태면은 마감까지 한 2천억 정도 매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외국인이 매수하느냐고 이 물량을 뺏겼다가 아니고 기관이 이건 그냥 매도를 한 거죠. 개인한테 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수급은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장중에는 이제 별로 매수나 이런 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매도 중심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0.25% 포인트 인하를 해서 1.5%가 됐는데 요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시장에서는 요거는 미국이 먼저 선제 조치를 한 다음에 따라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기존에도 언급드린 게 우리가 좀 강제적으로 딸려서 한 번 더 올린 게 있다. 그래서 이 한 번 더 올린 것만큼은 선제적으로는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제 조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역시 진짜 정말 어려운 구간에 이절 한국은행 총재께서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이후에 코스닥 매도량을 줄이고 있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전이 됐습니다. 참고하세요. 지금 현재 한 31억 요 정도 매도인데, 요 구간은 매도량이 줄어든 거다라는 개념만 알고 있어도 양호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랑 매도랑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소폭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매도 구간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아침에도 큰 물량의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파생 동향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 선물 매도, 콜 매도, 풋 매수, 이거는 다 하방 포지션인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들 외국인들이 맘만 먹으면 5분 안에도 바꿀 수 있는 포지션이라서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시장이 어제 이렇게 밀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락의 압력을 가하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하락의 압력이 있었다면은 오늘은 하락의 압력은 이거는 없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방 경직은 나오겠죠.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넘어갈 텐데요. 솔브레인 워낙 많이 말씀드렸죠. 기존에도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이날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그 7월 1일 영상이고 솔브레인 마이너스 구간에서 드렸습니다. 이때 동지 세미캠이 대장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동지 세미캠 못 잡으신 분들, 못 잡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솔브레인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엄청나게 올라왔죠. 지금 그때 47,000원 정도에서 벌써 82,000원 오늘 찍고 왔으니까 현재 가격도 75,000원쯤 되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그때 잡으신 분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감사드리죠. 하이닉스랑 또 불산 테스트한다, 브라스도 테스트한다고 하는데 다 잘 되겠죠. 잘 되길 기원합니다. 자, 그 계속 쉬고 있던 네페스신 소재가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 EMC라고 하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추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스마트폰이나 PC나 스마트폰 이제 분해하면은 커버 에폭시 이쪽 수지 봉제제로 된 거 요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해하면은 볼 수 있는 건데, 네페스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쪽 EMC 매출 비중이 작년에 86%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규제를 하면 네페스신 소재가 앞에서부터 이제 달려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진 산업 같은 경우도 탄소 섬유의 중간재인 이제 프리프레그를 이제 연내 개발 완료한다 해가지고 급등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쪽은 오늘 여기 2,800원 여기로 그냥 넘어가줘가지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2,800원까지 내려오면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내려야겠네. 2,800원까지 이 종목이 내려오면 그때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한 구간에 있죠. 지금은. 그러면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상승이 정체될 때까지 보고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지 보고 상한가를 만약에 말아 올린다라고 하면은 상한가를 들어가는지 확인해가지고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이 정체될 때까지는 보유하시고 정체되고 좀 꺾이는 흐름이다. 수급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때 분할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늘 OLED 관련주들이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ICD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급등하고 이게 하반기에 중국 이제 BOE랑 CSTO랑 뭐 CSOT랑 뭐 등등해서 6세대 OLED 투자 본격화한다라고 하고 삼성도 하반기에 뭐 QLED 투자 뭐 이런 부분에서 신규 수주 가능성이 뭐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ICD 같은 경우 이 종목 크게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뭐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11,000원 이 구간을 잘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1,000원만 유지해주면 괜찮다 보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 실렸고 양봉 뽑아준 거 좋습니다.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이 이제 지주사 분할을 한 다음에 뭐 계속 뭐 어려운 구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요거는 APS 홀딩스를 먼저 봐야겠네. APS 홀딩스가 지주사는 APS 홀딩스가 최근에 막 달려갔죠.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AP 시스템도 따라가야 될 텐데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AP 시스템도 저러면은 따라가야 될 텐데 얘가 좀 약하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점을 뭐 돌파해내거나 뭐 이런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 약해요. 얘가 여기를 돌파해줘야 돼. 26,500원에서 27,000원 사이 이 구간을 돌파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거래량 실리고 있지만 26,5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 한번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만약에 오늘 이렇게 거래량 실은 구간에서 바로 두드린다라고 하면은 돌파 가능성도 한번 볼 수는 있겠죠. 후에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약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급이 들어올지는 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대로 끝나고 거래량이 줄면서 위에를 두드린다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조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도한 거는 다음날 뭐 갭으로 돌파해서 치고 간다라고 하면 그때 재매수를 한다고 하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이거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는 이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여기서 좀 밀린 분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긴 했는데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이거는 걱정할 종목이 없는 종목. 하반기 되고 내년 되면은 그때 보시면은 이건 이미 다 올라가 있을 거다. 저는 이오테크니스가 1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뭐 그때 6만 원대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더 내려가도 사야 되는 종목이지 이 종목은 걱정할 종목이 아니다. 저는 이오테크니스가 다시 10만 원대로 갈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이오테크니스 오늘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 갭으로 여기를 돌파해 65,000원 돌파하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했는데 또 잘해줬고 7만원은 이제 가격적인 의미 있는 단위인데 이게 뭐 5,000원 단위로 이렇게 있는데 얘는 한 9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치고 가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치고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수급이 안 좋으니까 한 번에 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참 애매해요. 수급만 좋으면 얘는 진짜 한 9만원대도 그냥 뭐 한번 두들겨 볼 수 있는 근처까지라도 한번 두들겨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뭐 그거는 조금 지켜보자고요. 일단 뭐 제가 뭐 확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오늘 뭐 요렇게 넘어가 주는 거는 아주 뭐 좋다. 거래량도 아주 터졌죠.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는 단어라서 근데 뭐 이거 로로선 테마주냐 어떻게 어제 말한 종목이 뭐 다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시장이 오늘 좀 좋아져서 그런 거지 뭐 로로선 테마주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뭐 기존에 지지받았던 구간에서 잘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일 음봉 정도만 뭐 거래량도 크지 않았고 이 정도는 가볍게 제압해줘도 3,000원 위쪽만 유지해줘도 뭐 양호한 흐름 아니겠느냐 이렇게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뭐 많이 올라갈 자리가 좀 많이 남았죠. 기존에 강했던 만큼 뭐 좀 약할 때는 한 번에 또 약하고, 그리고 나서 밑에서 또 잡으면 또 다시 올라와주는, 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오테크닉스처럼. 요쪽 종목들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어제 말씀드린 게 테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그 17% 뭐 강세 보이면서 이렇게 뭐 급등하고 있는데, 뭐 테스도 항상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뭐 앵무새처럼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부터 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넘어가주면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오늘 뭐 거래량 실어서 넘어가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이 정도면은 오후장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다 뭐 거래량이 좀 터진 게 아주 뭐 긍정적이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뭐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고, 일단은 요 21선이라도 좀 넘어가 줘야 돼요. 21선 요 위쪽에서 뭐 7,500원 뭐 이런 구간 정도만 안착해줘도 다시 한번 뭐 양호해질 수 있고, 만약에 맞고 밀리고 이렇게 기관 조정 받으면 조금 시간은 끌릴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한 번에 뽑아줄 줄은 몰랐는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다 올라가 주니까 고맙기는 하네요.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수익률이 좀 부진하고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관심 가져 보신 분들은, 이게 시초가부터 막 날아간 게 아니잖아요. 갭상승이 아니잖아요. 종목들이 다 시초가는 그냥 정상적인 범위에서 시작해서 올라갔으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은 뭐 다들 뭐 좀 좋은 성적을 보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많이 연락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 감사합니다. 수익 내주셔서. 그래서 뭐 잘 하반기에는 이제 뭔가 해결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YG엔터는 한번 요거는 보고 갈게요. 이게 차트 자체는 저점 시그널 나올 가능성을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웃기죠. 양현석 전 대표가, YG가 원래 양현석, 이 서태지 와이드 시절에 양현석 씨가 양군이라는 그 뭐 닉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임으로 활동을 해서 그 양군의 앞자를 따서 YG, 그래서 양군 기획사인 거죠. 근데 이 그 상징적인, 뭐 JYP 같은 경우는 박진영 씨의 그 타이틀이고, 뭐 SM 기획 같은 경우는 뭐 아니라고 주장은 하는데 이수만 씨의 이제 수만 기획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요런 뭐 기업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양현석 씨가 이제 그 성매매 알선 쪽으로 해서 입건이 됐죠. 근데 이게 YG 주주분들이나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버닝썬으로 계속 힘들었는데, 승리 게이트로 힘들었고, 뭐 무슨 마약 사건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그냥 기사만 제목만 보고 지나갔습니다. 뭐 BI라는 뭐 그 소속 가수 뭐 대마초를 했는데 은폐했다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런 비슷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는데, 그런 사건들 있고 한데 여기까지 터지니까 이제 양현석 씨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이거 재료 노출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이제 하락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양봉을 요렇게 세워주면은, 지난번에 주말에 강의해드린 뭐 샛별형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양현석 씨 들어갔다고 끝날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면은 샛별형이 나오고 올라가도 반등이 나와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명이야 변경하면 되잖아. YG에서 딴 걸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양현석 씨로 끝나느냐,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제가 네이버 얘기를 한 번씩 해드리죠. 네이버가 기업 자체나 뭐 이런 것보다 잘못하면 여기 엮여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잘 보시면은 주요 주주의 양현석 씨가 대주주죠. 그리고 2대 주주가 네이버예요. 보이시죠? 2대 주주가 네이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버닝썬 사태가, 이게 승리 씨에서 꼬리 자르기로 이거는 꼬리 자르기다, 이걸로 넘어가면은 다행인데, 여기서 양현석 씨로 넘어갈 수가 있다. 양현석 씨가 뭐 아직 건재하긴 하지만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제가 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은 그나마 네이버한테는 다행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해가지고 네이버는 지금 현재
정권에서 막 두들기고 있잖아요. 드루킹 사건이 뭐 해가지고 막 두들기잖아요. 그런 네이버란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가 이대주주야. 그럼 이거를 엮으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타고 가면은 이대주주인데 니는 뭐 없어? 이러면서 막 들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피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당분간은 저는 이제 뭐 관심 안 갖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쭉 밀렸죠. 네이버가 보시면은 네이버 보시면은 엄청나게 밀렸죠. 그래서 그때 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가가 썩 좋지 못했어요. 최근에 그나마 이렇게 조금 반등이 조금 나오는 거지. 아직도 기존 봄에 말씀드린 주가들 회복 못했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좀 이해하시겠죠?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좀 큰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분 관계나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피하자 이거예요. 이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에요. 피하고 보자. 혹시나 노이즈가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 안 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혹시나 튀면은 불안하니까 피하고 보자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핑계거리도 좋잖아요. 라인도 그렇고 뭐 별로 네이버가 지금 성장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핑계거리 딱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피하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지금 이중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은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기업 자체의 현재 주가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그러려는 생각 아닙니다. 현재 주가는 좋아요. 근데 불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요거 한 12만 5천 원 전후 이 정도까지는 일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좋은데 돌파 만약에 못한다라고 하면 한번 밀렸다가 할 수는 있다. 뭐 요 정도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그냥 내렸다가 또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저도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는 당분간 관심 안 갖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개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이게 네이버가 화웨이 장비를 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네이버는 두들겨 맞을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 요소가 이제 있으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만약에 뭐 갑자기 뭐 쭉쭉쭉 날아가서 뭐 30만 원을 가고 40만 원을 가더라도 저는 네이버는 당분간은 저 이슈가 해소될 때까지는 매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한 13만 원 이상에서 14만 원 정도 될 때 매수 안 하신 분들 그때 관심 갖는다는 분들도 꽤 많았었는데 그때 매수 안 하신 것만 해도 뭐 다행이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뭐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랑 이제 뭐 수급 체크 다 알려드렸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영상을 매일 점심시간에 올려드리니까 받아보겠다, 꾸준히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유익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지 알람이 가서 이제 까먹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이렇게 있으면은 모바일도 이렇게 리스트 있잖아요. 맨 밑으로 내리면은 댓글 다는 게 있어요. 터치해서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야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래야 다른 컨텐츠를 또 올려드리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